불면으로 고생하는 당신, 수면 영양제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수면제는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 만드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3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수면제 없이 수면 영양제로만 한 번에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더 이상 잠들기 위해 헤매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수면제 먹어야 할까요? 수면 영양제 먹어야 할까요? 이거예요. 매일 진료실에서 10명 중에 3명은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부분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면 영양제를 먹으면서 왜 수면제처럼 바로 잠들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시면서 이건 영양제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골든타임 복용 시간과 가장 효과가 보장된 수면 영양제까지 싹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면제와 수면 영양제,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자동차와 자전거만큼이나 달라요. 둘 다 움직이긴 하지만 원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수면제와 수면 영양제, 뭐가 다를까요? 제가 레전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직 끝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병원에 생각하고 있고, 눈을 감아도 응급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때 집에 있던 수면제가 떠올라서 이거 먹으면 잠들 수 있을까? 하고 먹어봤습니다. 정말 30분도 안 돼서 잠들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멍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치 술 마신 다음날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날 밤은 오히려 평소보다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함정이구나. 수면제는 뇌를 직접 진정시켜서 강제로 잠들게 만들어요. 컴퓨터로 치면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는 거죠. 빠르긴 해요. 30분에서 1시간이면 뚝 떨어지듯 잠들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에요.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수면 영양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뇌와 몸의 리듬을 맞춰서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간은 좀 걸려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한번 리듬이 잡히면 약 없이도 잘 수 있게 돼요. 부작용도 정말 거의 없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드려요. 수면제는 응급실이고 수면 영양제는 재활치료실이라고요. 급할 때는 응급실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이 부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부작용이에요. 수면제는 내성과 의존 위험이 있어요. 처음엔 한 알로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2알, 3알 이렇게 늘어나요. 게다가 다음날 졸림, 기억력 저하, 어지럼 같은 부작용도 있죠. 제가 본 환자 중에는 수면제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고도 전혀 기억 못하는 분도 계셨어요. 수면 영양제는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왜?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할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니까요. 물론 과다 복용하면 설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용량을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복용 대상도 다릅니다. 수면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에요. 진짜 심각한 불면증이 있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쓰죠. 반면 수면 영양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수면 문제나 일시적인 불면에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수면제는 빠른 효과를 주지만 단기용이고, 수면 영양제는 자연스러운 효과지만 꾸준히 복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수면 영양제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첫 번째, 멜라토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원래는 저녁 9시쯤 되면 솔솔 나와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 리듬이 망가져 있으면 당연히 불면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리듬이 많이 뒤틀려 있어요. 멜라토닌 보충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기억할 건 성인 불면증에서는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2022년 메타 분석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다른 질환과 함께 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입면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멜라토닌은 보통 0.5에서 5mg 정도 복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이 잠을 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혹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다 마그네슘 부족 신호예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온몸이 릴렉스 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복용도 많이 추천드려요. 복용은 하루 2번 200mg 복용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자기 6시간 전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한 번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트리글리시네이트 형태가 흡수율이 가장 좋으니까 잘 체크해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L트레온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뇌경계막, BBB를 통과하는 효과까지 가진 마그네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트립토판이에요. 트립토판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재료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0에서 1000mg 복용 시에 입면 시간이 짧아지고 숙면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멜라토닌을 직접 먹는 것보다 이렇게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돕는 게 더 자연스럽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보다 저는 트립토판을 먼저 고려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 행복 감정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이 동반된 불면증 환자분에게는 더 권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L테아닌이에요. 녹차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요. 알파파가 뭐냐면 명상할 때나 깊은 휴식 상태일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르르 잠들게 되는 거죠. 차를 마시면 차분해지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드리는 영양제입니다. 마지막, 발레리안과 호비입니다. 발레리안은 쥐오줌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발레리안과 홉은 수면 관련 논문에서 가장 일관된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도 확 짧아지고 숙면의 비율 자체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만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은 알코올이나 수면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졸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럼 언제 뭘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언제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정말 여러 이유로 혹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계속 잠들기 어렵다면 발레리안이나 홉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내 생체 리듬이 뒤틀려서 잠이 안 오는 거라면 멜라토닌을 드시고요. 잠은 오는데 자꾸 얕은 잠만 자고 깊게는 못 잔다고 하시면 마그네슘 추천드립니다. 이왕 드실 거라면 트리글리시네이트 형태나 L트레온 마그네슘이 흡수 잘 되고 배탈이 안 나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잡생각이 계속 들고 스트레스가 방해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라면 L테아닌을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복용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까지 신경 써야 진짜 효과 봅니다. 안 그럼 복용만 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복용 시간이 중요해요. 멜라토닌은 취침 한두 시간 전, 마그네슘은 취침 6시간 전과 잠들기 직전, L테아닌은 자기 약 3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잘 자고 싶다고 모든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면 위도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복용 골든타임을 꼭 지켜주세요. 둘째, 생활 패턴을 무조건 고정시켜야 해요. 패턴을 고정시키지 않고 잠을 잘 자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안 보기, 커피는 오후 2시까지만,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기. 이 4가지만 지켜도 효과가 배가 돼요. 셋째, 운동은 당연히 적절히 해주시면 좋지만 저녁 7시 이후부터는 격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격하게 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 있으니까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산책, 요가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이완해 주신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술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잠이 온다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주무시는 잠은 정말 질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해서 자다가 계속 깨게 만들기 때문에 술은 최대한 멀리해 주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이신 분, 수유 중이신 분,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수면제,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심한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도 수면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기보다는 전문의와 먼저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 수면제냐, 수면 영양제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2개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영양제부터 시도해 보시길 권해요.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요. 오늘부터 내 증상에 맞는 딱 한 가지 영양을 골라서 복용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복용해 주시면 2주 후에는 분명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